혜연님은 비혼이지만 생활 공동체라는 가족을 이뤄서 살고 계신 거잖아요. 결국에는 네. 비혼이라고 하면 혼자 산다고 생각을 막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저는 이런 접근 방식이 되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비혼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면 조용히 비혼을 하고 결혼을 하는 사람들은 조용히 결혼을 하면 되지? 네. 왜 그걸 그렇게 시끄럽게 말하냐? 네. 이런 얘기들을 몇 번 들었는데, 근데 이 사회를 잘 뜯어보면 이게 되게 결혼을 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모든 게 짜여 있는 사회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사회 안전망의 역할, 그러니까 국가가 해야 되고 사회가 해야 되는 그런 역할들이 가족에게 그 안에 있는 자원으로 해결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플 때라든지 네. 아니면 집을 마련할 때라든지 아니면 어떤 좋은 정보를 들어야 될 때, 도움을 받아야 될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 밖에서 살려면 굉장히 돈도 많고 외로움을 견디면서 네. 살아야겠구나, 막 2배, 3배로 노력을 해야겠구나, 막 이런 생각들을 하시게 되는데, 저는 비혼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사회가 구조화되어 있는 것 자체가 문제구나, 이걸 알아채는 것, 그리고 여기에 문제 제기를 하겠다는 것이 저는 비혼의 그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선택을 한 게 그냥 결혼을 선택하지 않기로 한 것뿐인데 나에게 통째로 가족도 뺏어가고 맞아요. 나에게 통째로 가족에게 주어지는 어떤 안전망도 빼앗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 네.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는 삶, 연애를 하지 않는 삶, 이런 것이 가족도 없고 안전망도 없이 돈을 혼자서 되게 많이 벌어서 혼자 살겠다라는 것으로 흘러가는 게 되게 이상하다고는 생각을 많이 했죠.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되게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많이 나타나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이런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들어보고 싶은데요. 가족이 많이 같이 이렇게 규칙을 공유하고 같이 많은 걸 나누며 살다 보면은 어떻게 또 그분들하고 사는지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눌 키워드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식구는 아무래도 숟가락을 공유하는 거니까 저희가 숟가락을 준비를 해봤거든요. 하나씩 뽑아가면서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뽑아볼게요. 저 숟가락이군요. 네, 이거 네. 네, 저희 연출님이 열심히 준비를 해줬습니다. 네, 규칙. 타인과 타인이 결국 만난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살고 계신 게. 근데 부부도 결혼하려면 엄청 싸우는 경우가 많듯이 서로 다르게 살다가 같이 살려면 좀 규칙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없으면 또 어떻게 막 싸움이 커질 수도 있고 하니까. 맞아요. 네, 어떤 규칙을 가지고 사시는지 궁금합니다. 같이 사는 삶은 사실 갈등이 기본이고 네.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회의 또 회의, 그리고 규칙 또 규칙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이제 저희 생각인데, 식사를 같이 하는 구성원이 예를 들어서 있어요. 그러면은 보통은 이게 정상 가족에서는 어머니가 밥을 하시고 그리고 그 차려준 밥을 먹고 설거지는 도와드리는 거고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저희는 그런 거 없고 식사를 같이 해야 한다. 그러면 우선은 식단표를 적어야 합니다. 엑셀 시트에 식단표가 있고요. 이걸 온라인으로 다 액세스를 할 수 있는데 거기에다가 자기가 일주일 동안 어떤 때는 밥을 먹고 먹지 않는지를 모두 적어야 해요. 네. 그래서 여기다 식단표에다가 다 적어 놓으면 이제는 그 끼니를 책임지는 당번을 적어요. 그걸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돌아가면 식사를 다 준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쭉 돌아가면서 적고, 그러면 그 사람이 오늘 보는 거에 몇 명이 밥을 먹나, 오늘은 뭐 4명이다. 그러면 4인분의 식사를 준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사람이 다음날 도시락 싸간대요. 그럼 이제 그것까지 해서 5인분을 준비를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밥을 하고, 그리고 밥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그 정리의 리스트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살면서 맞춰 나가면서 청소나 그런 것도 다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건가요? 공용 공간들, 거실이라든지 화장실, 주방 이런 부분들은 돌아가면서 관리를 하는데, 예를 들면 화장실 청소 당번의 순서를 정해놔요. 그러면은 그걸 내가 며칠에 했는지 카톡 게시판에 쓰고 다음 당번이 누군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야 화장실이 항상 깨끗한 상태로 그쵸. 유지가 되는 그런 식으로 돌아가 있고, 그다음에 이외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월별로 계속 회의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돌아가면서 돌발 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건의 사항이 있는 것들을 조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평등이 나왔습니다.
객관적으로 여쭤본다면 공덕동 하우스는 어떻게 평등한 체제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이게 인터뷰 같은 데서도 굉장히 사람들이 이런 어떤 모먼트를 드린 코멘트였는데요. 사실 저희는 n분의 1이 평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더치페이가 평등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런 설명을 가끔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수입에 따라서 그 월세랑 생활비나 사실 월세 생활비뿐만 아니라 공덕동하우스에서 하는 어떤 모든 이 금전적인 어떤 행사나 이런 것들을 차등납부 시스템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나의 관심과 노력과 애정은 n분의 1을 하려고 노력을 하되 대신에 어떤 이런 다른 요소들과 되게 연동돼 있는 부분들에서는 사정을 배려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월세 같은 경우에도 생활비랑 월세를 같이 걷고 있는데 이걸 매월 회의를 한 다음에 내가 이번 달에는 뭐 수입이 뭐 좀 줄어들었어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공유를 해요. 사실은 저는 지금 실업급여 타고 있는데 실업급여가 굉장히 쥐꼬리만한 걸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친구가 받고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저는 월세가 줄어들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차등납부를 하는 거. 그래서 10,000원짜리 한 장의 가치가 너의 10,000원과 나의 10,000원은 똑같지 않다. 그쵸.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는 그런 것이 이제 평등의 시스템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대화라는 키워드를 뽑았습니다. 네. 가족 사이의 대화를 계속 끊임없이 한다는 것도 같이 살아가는데 되게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오히려 또 해결법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원가족이랑도 진짜 많이 싸우게 되는데 잘 풀지 않고 대충 넘어가거나 막 쌓이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혜연님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과의 대화법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동체로 지낸다고 하면 마치 처음부터 대화를 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고 되게 잘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처럼 착각하기 쉽지만 초기는 정말 모두 그렇지 않았고 사실 지금도 저도 서투른 부분이 굉장히 많죠. 이런 식으로 서로 영향을 주는 공동체로 지내고 있습니다. 네, 오해라는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제가 생각나는 오해 중에 하나는 네. 어떤 비혼이야? 그리고 네. 너희 이제 공동체야? 그럼 네. 너네는 되게 똑같은 사람들만 모였을 거야. 그래서 네. 예, 너희는 맞아요. 똑같은 사람들만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인가 봐. 이게 되게 저는 처음에는 사실은 그런가 싶었어요. 네. 그런가 보다. 페미니즘 관심 있고 이제 비혼이고 이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되게 잘 뜯어봤어요. 제가 최근에는 뭘 작업을 하나 할 게 있어서 구성원들 이름을 쭉 써놓고 이렇게 메모를 했거든요. 얘는 뭐 하지? 직업 뭐지? 공부 뭐 했지? 전공 뭐지? 나이 뭐지? 그리고 얘는 성격이 어떻지? 그리고 우리의 성별 정체성이랑 성적 지향은 어떻지를 생각을 막 해보니까 저희가 알게 된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원가족은 어땠지? 그래서 지금 경제 상황은 어떻지? 주거 형태는 어떻지? 출신 지역 어디지? 해보니까 다 다르고 네네 엄청 다양한 거예요. 심지어는 비혼은 가족에 문제가 많아서 하는 거잖아 라는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저는 물론 가족에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세상에는 굉장히 네. 많은 사실 가족이 거의 모든 가족이 가족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원가족이 화목하고 되게 여러 이제 친척들이랑 잘 지내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래서 되게 다양하게 사람들이 있다. 네. 그래서 균질한 집단이라는 것은 편견이다. 네. 다만 우리가 핵심적으로 공유하는 것은 평등이 뭐고 민주적인 관계는 뭘까를 좀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는 닮아간다가 나왔습니다. 홍현님의 가족들은 어떤 점이 이렇게 닮으셨나요? 근데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네. 같이 살다 보면 닮는 부분이 생기죠. 근데 되게 대표적으로는 입맛이 닮아간다. 맞아요. 네네 이런 말 진짜. 하잖아요. 그다음으로는 또 이제 가족의 정의, 네. 가족의 정의에 대한 생각이 되게 많이 바뀌었죠. 네, 그렇죠.
일단은 사람들이 새로운 가족의 모델을 원하는 시기에 저희가 가족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게 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막 엄청나게 막 대한가족 막 이렇게 하니까 엄청 부담스럽다 네네. 이러다가 나중에는 아니야 근데 워낙에 가족에 대한 서사가 지금 사회에서 부족하니까 우리가 좀 사회적인 서사를 만드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 라고 말하다가 또 근데 모범 사례 이런 걸 만드는 건 아닌 것 같아. 왜냐면 다른 형태의 다양한 가족들이 공존하는 그런 모델이 좋은데 그럼 이 모델을 막 찍어내면 되는 거야? 막 이런 그런 질문도 있었고 그리고 지나다 보면 좀 서먹해지는 사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 어떤 서로 되게 잘 알게 됐는데 어떤 식의 습관이나 성격적인 부분에서 얘랑 같이 살 수 있냐? 아니 우리는 한 집에 살긴 좀 어려운데 막 이런 사이가 생길 수도 있고 실제로 생겼고 그러다 보면 이제 야 그러면 집을 못 합치면 가족이 아니냐?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근데 가족은 원래 다 친해? 그 명절에 한 번씩 오는 삼촌들 있잖아. 그 사람들도 가족인데 꼭 그렇게 다 엄청나게 끈끈하게 한 집에 살 필요는 없지 않아. 막 재산 분쟁 나서 서로 고소고발하는 사이도 있는 판에 우리 정도는 되게 좋다. 막 이런 얘기도 했었고 네. 그래서 막 나중에는 가족이면 어떻고 아니면 어때? 좀 좋은 관계에 더 집중을 하자. 막 네. 이런 얘기도 하면서 이런 질문들을 거쳐가면서 지금에 대해서 우리는 그러면 지금 할 수 있는 건 노년이랑 좋은 돌봄이 뭔지를 좀 더 네. 같이 얘기를 할 수 있어. 이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가져가 보자. 이런 합의들을 만들어 나갔다는 거. 네, 그런 부분들이 아마 닮아가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 키워드는 이별입니다. 네.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가족과의 이별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그 어떤 사회의 틀로 묶이지 않는 관계에 있다는 건 역으로 이 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노력이 네. 되게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는 어떤 다짐을 끊임없이 하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손가락 건다 이렇게 네. 말하죠. 네, 그런 관계가 되게 쉬운데 저희가 또 생각을 해봤을 때 원가족이 왜 지겨웠는지 원가족이 왜 싫었는지를 생각을 했는데 이게 거기서 탈출을 할 수 없다는 그 답답함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어떤 압박 이런 게 가족 관계를 더 나쁘게 하고 평등하지 않게 만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잘 헤어지는 법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관계는 또 역으로 건강하지 않은 관계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가족이라면 이별도 잘 생각을 할 수 있어야지.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스스로에게 존재하고 평등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라면 역으로 잘 헤어질 수 있는 공동체도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던 거예요.